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최근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본격 출시되면서 이 차량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화석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시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의 주역인 남양연구소 이기상 상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본격 출시가 됐는데요. 우선 현대차에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일본의 경쟁사보다는 한 15년 늦게 하이브리드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있는 인원들과 회사에서 적극적인 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올 7월 달 저희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LPG라는 연료를 세계 최초로 쓰면서 하이브리드를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8월에 기아에서 포르테 하이브리드가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 10월경서부터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갖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계획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와 연료를 함께 사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혼합된 또 잡종의 이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로만 북한에서 본다라 그러면 사실은 여러 종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요새 얘기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 모터를 함께 장착함으로써 두 가지의 동력원을 갖고 기존에 있었던 엔진은 늘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운전점에서만 운전을 하게끔 하고, 그 이상으로 필요로 되는 모든 힘은 전기 모터로서 저희가 구동을 함으로써 가장 연료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연료 소비율을 최소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은 차량 유지비가 현저하게 주는, 그러면서 또 부가적으로는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 자동차가 저희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라고 현재 일컬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만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와 그리고 LPG를 겸용하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만든 전기와 그리고 가솔린 겸용차와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제 시장에 처음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왜 현대가 일본의 경쟁사들이라든지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를 내놓지 않고 LPG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를 내놨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달리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LPG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자 한 계기는 저희가 4년 전에
이번 7월에 양산을 시작한 하이브리드를 기한을 하면서 저희도 외국 경쟁사와 똑같이 가솔린 연료를 쓰는 하이브리드로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 시작을. 그래서 차량까지 만들어서 시험을 하던 도중에 저희한테 이제 다가오는 점점의 그 압박이 뭐냐면 우리가 경쟁사들보다 뒤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경쟁사들이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제품을 뒤늦게 내놓으면서 그네들과 우리가 이제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같아졌다 하더라도 같다라는 얘기는 동등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뒤늦게 시장에 내놓으면서 동등한 수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놔갖고 과연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유할 때마다 내가 적게 드는 유류비에 의한 효과도 보시면서 또 LPG란 연료가 청정연료입니다. 저희 국가의 대기 환경질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길이긴 한데 중간에 개발하던 차량을 다시 개조를 해서 LPG 하이브리드라는 그러한 영역으로 저희가 개발 착수를 했고 다행히 올 7월에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 녹색 성장 시대와 맞물려 그 앞으로는 그 자동차도 친환경 그 녹색 에너지 차량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점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한 좀 더 석유 자원이 비싸지고 고갈이 되는 시점에는 석유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연료전지 자동차가 차세대에 대체할 만한 친환경 자동차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이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 시기나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은 이 자동차에 탑재하게 되는 배터리가 지금보다 얼마나 에너지 효율성이 좋게 되며 또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래 버팅겨줄 수 있고 또 얼마나 지금보다 싸게 될 수 있느냐가 전기 자동차로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알파자 오메가거든요. 사실은 전기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아직은 좀 더 배터리의 기술 개발과 그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시면서 그 개발 과정이나 그리고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친환경 차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차에도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탄올 연료를 쓰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료전지 차량 개발 쪽도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전기차도 있을 수가 있고 각국마다 또 각 자동차 선진 메이커마다 방향을 다르게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과연 향후의 스탠다드가 어느 쪽으로 갈지가 사실은 판단이 안 돼서 좀 내부적으로 갈팡질팡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나 아니면 관심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닥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저희 국내의 부품 회사들 중에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요소 부품들을 설계 개발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에서 각 주요 부품 회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현대 기아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부품의 샘플을 공유하는 것까지는 자기네가 허락을 하겠지만 거기에 필요로 되는 근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응용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저희가 그런 거를 전부 외국에서 계속 가져다가 써야 된다라면 저희 국내의 기술 수준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저희 스스로도 외국의 부품 회사들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국내에 사실은 아무런 기반도 안 갖춰져 있던 상황에서 저희가 2004년 말서부터 힘들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현대자동차 이 연구소 내에다가 모타 설계팀도 만들었고 모타 제어기 설계팀, 배터리 설계팀을 그때 저희가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모든 주요 요소 부품들을 저희가 직접 다 설계를 하고 다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 저희가 적용을 하게끔 됐습니다. 울산에서 현재 수소 연료 자동차의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번 수소 연료 자동차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지 또 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이브리드와 달리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거의 최고의 기술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배경이나 이유는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맨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과연 어느 방향의 친환경 자동차가 향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냐를 갖고 저희가 고민을 막 했었을 때 그때 일본은 하이브리드라는 방향으로 갔고 미국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의 방향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의 그 부시 행정부가 있었을 때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 아직 방향성이 확실치 않았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주 시장이고 가장 세계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은 아직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에 뛰어들지 않았던 시점에 거의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비중과 동일한 시점에 저희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몇천 대, 몇만 대를 생산하더라도 대당 지금 1억 이상이 호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양산을 통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서 좀 더 저희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시기를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연료 전지 자동차가 보급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것은 사회적인 수소 저장 또는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의 뭐 가솔린이나 LPG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뭐 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저유소가 많기 때문에 필요로 되면 내가 뭐 50km 가다가도 충전할 수 있고 100km 가다가도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은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국가에서도 좀 시범으로 만들고 또 저희 회사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국내에 현재 단 4군데 정도 저희가 국내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반 고객들이 그 차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양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아마도 한 2012년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좀 더 획기적으로 나름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012년에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저희가 플리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천 대 정도의 저희가 연료전지 차량을 만들어서 국내에 여러 지역을 돌면서 또 다양한 조건에서 저희가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남양연구소는 국내를 넘어 세계 자동차 연구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구소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현대기아 종합연구소, 기술연구소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국내에 4군데, 5군데에 흩어져 있었던 연구소를 지금 이제 이 한 곳으로 저희가 많이 집약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저희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인원이 약 8,500명 정도가 되고, 또한 다른 부분에서 협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8,500여 명의 연구원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간접 인원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약 10,000여 명 이상이 지금 거주하는 굉장히 거대한 컴플렉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저희 연구소의 부지는 이 종합
저희가 차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종합 평가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넓이와 거의 대등한 그 정도의 넓이에 저희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행연구소, 저희가 종합연구소 내에서 엔진과 트랜스미션, 또한 차량, 또 디자인, 평가, 그 모든 부분들이 이 한 군데에서 전부 개발이 될 수 있고 평가까지 될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양산하기 전에 저희가 이 생산 기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저희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설계 기술이 생산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이로트 공장까지를 저희 연구소 내에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 기술에 대한 초기 단계까지를 한번 전부 다 필터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가 나면 바로 어느 공장이 됐든 간에 그쪽으로 저희가 생산을 갖다 옮겨갖고 바로 시행착오 없이 생산 개발이 가능하게끔을 그렇게 설비를 갖춘 세계 최초의 또 최대 단위의 단일 연구소로서는 가장 큰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관련된 그 개인적인 포부나 그 계획이 계시면 그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선진 그 메이커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여 년, 또 종류에 따라서는 한 15년 뒤늦게 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꼭 늦게 시작했다라고 해서 늘 뒤처져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했듯이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 부품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 능력을 배양을 하고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희망은 향후 2012년, 13년 이후에 본격적인 전 세계의 친환경차 경쟁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의 도요타나 아니면 미국의 GM을 넘어서서 저희 현대기아 자동차가 명실공히 차세대 자동차 세대에서는 저희가 선두그룹이 되고 또 저희가 그러한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희 지금 바람이 되겠습니다. Al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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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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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night is cloudy,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의 경쟁력 강화에 이어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본격 출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 세계를 누비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t it be. 울산배를 올 들어 처음 수출시키기 위해 분주한 이곳은 울산 원유농협 윤리사업소 송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배 선별기가 바삐 돌아가고 손놀림이 바쁩니다. 며칠 뒤면 정성 들여 키운 배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외화벌이에 한몫하고 있는 울산배를 하나하나 선별해 포장하는 인부들의 모습에는 정성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올해 첫 수출길에 오른 울산배의 양은 13.6톤가량.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울산배들은 하나같이 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Like I've only seen the ones so far, but they look good. They appear to be in very good condition. 올해 수출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적지 않습니다. 올 초 냉해로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남은 과일이 익는 시기에 충분한 햇빛을 봐야 당도도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질 건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만 희망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올해 수출 전망은 예년보다 밝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배 크기가 적다 보니 오히려 수출용으로는 더욱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형과 중소형과들이 많이 생산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히려 수출하기에 좋은 과종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동남아 시장에서 아마 인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울산배는 이번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모두 15억 원에 상당하는 650품을 미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울산배가 지역 농가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수출로 인해 국내 배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